카카오톡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진짜 쓸모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던데 어떤 기능들인가요? 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UI를 바꾼 게 아니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4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카톡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챗GPT 기능, 그리고 메시지 24시간 이내 삭제 기능, 그리고 보이스톡 화면 공유 기능, 그리고 보이스톡 통화 녹음, 그리고 AI 요약 기능까지 오늘은 이 4가지를 실제로 어디서 눌러야 하는지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챗GPT 사용법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아주 간단한데요. 저랑 함께 같이 가볼게요.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해 보고요. 아래쪽에 채팅으로 들어가면 맨 위에 챗GPT라는 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챗GPT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노란색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거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챗GPT 계정이 있다면, 유료 계정이 있다면 그대로 연결해서 써도 되니까 챗GPT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로그인만 하면 바로 입력창에서 글로 묻거나 마이크로 음성 질문까지 가능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창이 뜰 거거든요. 챗GPT 유용한 사용법이 있나요? 챗GPT는 카톡 안에서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약 정보, 우리 고혈압 약 암로디핀 어떤 건지 알려줘. 메시지 문장 만드는 기능, 손주 생일 축하 메시지 예쁘게 써줘. 여행 추천, 경주 1박 2일 일정표 만들어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챗GPT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핵심만 정리해서 문장을 예쁘게 구성하고 일정표까지 정리해서 바로 보내기만 하면 되게 세팅이 돼요. 카톡 메시지 잘못 보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요, 메시지를 보내고 5분 안에 삭제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우고 싶은 글인데 못 지우고 박제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무려 24시간 동안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보냈을 때 꼭 5분 안에 삭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변화 하나 더. 이제는 단체방에서도 누가 메시지를 삭제했는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 흔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채팅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메시지 하나 꾹 눌러볼게요. 그리고 삭제 버튼 누르고요. 자, 상대방 화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동시에 삭제된 모습이 확인이 될 거예요. 보이스톡 할 때 편리한 기능도 생겼다고 하던데요. 어떤 기능인가요? 이제 보이스톡 중에 내 스마트폰 화면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이거 설정 메뉴에서 눌러야 해, 이런 설명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그냥 화면을 공유하면 되거든요. 요것도 한번 시연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보이스톡 연결하고요. 전화가 연결이 되면 상단 화면 공유 버튼 누르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스마트폰 화면이 상대방에게 실시간 노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스톡을 하는 도중에 대화를 AI로 기록도 해준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이스톡 중에 통화 녹음을 누르면 되는데요.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고 그걸 AI가 자동으로 텍스트로까지 정리를 해줘요. 통화가 끝나면 누가 말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중요한 부분은 뭐였는지 요약까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대화할 때 진짜 유용해요. 이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쉬워요. 보이스톡으로 연결하고요. 상단에 보시면 통화 녹음 시작 있죠? 그리고 요러한 통화 내용 후에 자, 녹음된 내용 AI 요약 보기 화면, 이렇게 하면은 요약까지 다 보여주죠. 최근에 카톡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 논란의 기능은 사라졌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카톡 업데이트에서 가장 논란됐었던 기능이 바로 사진 확대하려고 눌렀는데 자동으로 하트가 눌러지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실수로 눌리면 상대방에게 알림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이제 2번 눌러도 반응이 없고요. 하트를 누르면 오직 직접 하트 버튼을 눌러야만 하트를 누를 수 있어요. 제 휴대폰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폰에서 내 프로필에 사진 게시물 보이시죠? 그리고 자, 2번. 자,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이렇게 옆에 하트 버튼을 눌러야만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주신 기능들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함께 본 기능들이 대략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자동 하트 기능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실수로 눌러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챗GPT 기능, 카톡 안에서 바로 질문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24시간 삭제,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삭제됐던 것들이 이제는 24시간 동안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보이스톡 화면 공유,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이 가능해졌고, 통화 녹음 플러스 AI 요약,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복사해서 한 번에 붙여줄 수 있다. 이제는 옛날에 어려운 기능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한번 눌러보면 쉽네 이렇게 느껴지는 시대예요. 천천히 하나씩 눌러보고 직접 경험해보길 추천드릴게요. 길치라도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꿀기능 앱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요즘 네이버 지도는 단순히 지도만 보여주는 앱이 아니라 도보 길 찾기, 계단 회피, 거리뷰, 길 미리 보기, 대중교통 길 찾기, 혹은 하차 알림, 그리고 실시간 버스 지하철 위치, 이거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서 길을 못 찾는 분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특히 길치분들께 필요한 건 딱 3가지인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 걸음씩 알려주는 기능, 그리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눈으로 미리 확인하는 기능. 그래서 길을 외워서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길을 몰라도 스마트폰이 길을 아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100% 완벽하진 않아서 지하나 실내 그리고 터널 같은 곳에서는 위치가 조금 튈 수 있어요. 데이터나 GPS가 약한 구간에선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예전처럼 버스 정류장 3개 막 4개 지나쳐서 다시 돌아오고 지하철역에서 계속 돌고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 훨씬 좋은 수준까지 와 있을 겁니다. 먼저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아주 쉬운데요. 자, 저랑 같이 네이버 지도를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휴대폰 한번 확인하시고요. 휴대폰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쓱 올리거나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셔서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 검색창에 네이버 지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네이버 지도 아이콘이 보이면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 버튼을 꾹 눌러주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했을 때처럼 설치가 끝나면 홈 화면이나 앱 목록에서 초록색 네이버 지도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 실행해 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지도 보는 게 어렵던데요. 기본으로 알아두면 좋은 조작법이 있나요? 네, 지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로 지도를 키우고 줄이는 거예요. 화면에 손가락 2개를 콕 찍고요. 바깥쪽으로 열면 손가락을 확대되는 거고요. 2손가락을 안쪽으로 모으면 축소됩니다. 가게 이름, 버스 정류장 글씨를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정말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도 이동하기인데요. 자, 손가락 1개를 화면에 대고 좌우나 위아래로 쓱쓱 밀기만 하면 지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 지도를 돌리기 그리고 기울이기. 자, 손가락 2개로 화면을 살짝 비틀면 방향이 같이 회전해요. 2손가락을 위로 쓸어 올리면 건물이 쓱 올라오는 3D 느낌. 이게 백화점처럼 큰 건물 찾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4번째, 내 위치 찾기. 자, 화면 왼쪽 아래에 파란 동그라미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팡 하고 찍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도가 같이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침반 기능이에요. 가끔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하게 돌아가 있을 때가 있어서 위치 찾기가 어려운데요. 왼쪽 위에 빨간 나침반 버튼이 보이는데 이거 눌러보면 그러면 지도가 다시 북쪽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자, 잘 따라 해보셨죠? 걷는 길 찾을 때, 특히 계단 피하고 싶을 때 도보 길 찾기는 어떻게 쓰나요?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께 진짜 좋은 기능인데요. 네이버 앱을 켜고요. 화면 오른쪽 위에 길찾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출발지는 보통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잘못 잡혔으면 지도에서 선택을 눌러서 지도를 꾹 눌러서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도착지에 광교 오토김밥처럼 가고 싶은 장소를 입력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버스, 자동차, 사람, 자전거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사람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장 빠른 큰 길 우선, 계단 회피 이렇게 3가지 경로가 나오거든요. 계단을 피하고 싶으면 계단 회피 눌러주시고요. 좁은 골목 말고 큰 길로만 가고 싶으면 큰 길 우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경로를 고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은 따라가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실시간으로 걷는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몇 미터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나씩만 따라가면 되는데 지도 방향이 헷갈리면 왼쪽 아래에 파란 동그라미 있죠? 요거 눌러서 내 위치 방향을 다시 맞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 너무 불안한데 그 길을 미리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럴 때 딱 좋은 기능이 거리뷰 기능이에요. 길을 실제 사진처럼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맞나? 하는 그런 불안이 확 줄어들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지도 상단 검색창에 가고 싶은 장소 이름을 검색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는 경기도청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면 화면 오른쪽에 작은 지구본, 사람 모양이 그려진 로드뷰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지도 위에 파란 선과 파란 핀이 생겨요. 이 파란 핀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옮겨서 사진을 보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작은 사진 미리 보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거리뷰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거리뷰 모드에서는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면 좌우로 둘러보기가 되는 거고요. 길 위를 톡톡 누르면 앞으로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건물 모양, 간판, 횡단보도 위치까지 마치 직접 걸어가 보는 것처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지도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오른쪽 위에 X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 다시 돌아왔죠? 버스나 지하철로 갈 때 대중교통 길찾기랑 하차 알림은 어떻게 쓰나요? 버스, 지하철이 헷갈릴 때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찾기 플러스 하차 알림을 쓰시면 정말 편해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 건데요. 상단에 길찾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출발지랑 도착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아이콘 중에 버스 전철 모양의 대중교통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는데요. 자, 위쪽에서 최소 시간, 최소 환승, 최소 도보 이걸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걷기가 불편하다, 최소 도보, 환승이 귀찮으면 최소 환승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바로 아래에는 계단 회피 버튼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걸 켜두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로 위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자, 경로 하나를 선택하고 안내시장 버튼을 누르면 자, 보세요. 정류장까지 걷는 길은 점선, 버스 지하철 구간은 색깔 있는 실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초록 버스는 초록색, 빨간 버스는 빨간색, 지하철 노선은 색깔 그대로, 노선 색깔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내가 제대로 타고 있는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건 하차 알림인데요. 내릴 정류장 근처에 도착하면 곧 하차하실 정류장입니다 라는 알림이 뜨고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줘서요. 정류장 놓칠까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정말 편하실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실시간 위치도 확인 가능한가요? 네, 네이버 지도에서 실시간 버스, 지하철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요. 버스 위치 확인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버스 번호나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광교 중앙역처럼 입력하면 여기 보시면 3분 뒤 도착, 곧 도착처럼 도착 예정 시간이 뜰 거예요. 그리고 지도에서 정류장 아이콘을 직접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내 주변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버스 정류장 표시가 보이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 표시를 누르고 어떤 버스가 오고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에는 하단에 중앙 부분에 보면은 다시 그 대중교통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요. 상단 검색창 하단에 보면은 지하철 노선 모드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다시 현재 열차가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역까지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어느 칸에서 환승하기 좋은지, 내리는 문은 어디인지, 다음 환승역이 몇 번째 칸이 유리한지 이런 것까지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백화점이나 공항 안에서 길 잃을 때가 많은데 실내에서 길 찾는 방법도 있나요? 네, 그럴 때 쓰는 게 실내 지도 기능이거든요. 자, 보실게요. 상단 검색창에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잠실점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고 또는 인천공항처럼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돼요. 인천공항 검색하고 T1, T2 이 중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출국장, 탑승구, 화장실 이렇게 편의시설 위치를 미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친구나 모임 사람들에게 여기서 만나요 하고 장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네, 바로 장소 공유 기능입니다. 먼저 지도로 알려주고 싶은 장소를 검색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누르면 아래 장소에 정보창이 뜨거든요. 이 정보창 안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네이버 밴드 등등이 뜨잖아요. 그 원하는 앱을 하나 선택할게요. 저는 카카오톡. 자, 상대방은 링크를 터치하는 것만으로 장소 위치나 길 찾기를 바로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역 몇 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가서 길 건너야 돼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글씨 크게 보는 방법도 있나요? 그럼요. 지도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도 화면에서요. 검색창에 우측으로 가보면 프로필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거 클릭해보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맨 상단에 지도 클릭해주시고 그 안에 지도 글자 크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글자까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대부분 작게로 되어 있어요. 눈이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크기로 바꿔주시면 역 이름, 정류장 이름, 건물 이름이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보기가 편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원에서 휴대폰 매장을 3개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보상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택이 많이 있는 부분들 꼼꼼히 챙기시고 휴대폰 개통도 잘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꼭 이루고 싶은 것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